기계제도의 마지막 단원 13단원 기계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 중에 23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한 회차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요소 파트를 기계 설계 파트와 연관을 해서 많이 나오지만 저는 기계제도 안에 기계요소와 전동용 기계요소 등등을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국제 단위 SI 단위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S, MKS라고 하는데 MKS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크. 이렇게 미터법으로 동일하게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하중의 종류는 정지하중에서 일정하게 가해지는 정하중, 움직이면서 가해지는 동하중, 동하중에는 반복하중, 교본하중, 충격하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분포 상태에 따라서 집중하중이 있는 반면에 균일하게 받는 균일 분포 하중이 있고요. 비균일하게 어느 쪽은 많고 어느 쪽은 적은 이런 비균일 분포 하중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보면 하중의 크기 및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하중은 무엇인가 했을 때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교본 하중이 되겠고요. 해설에 여러 가지 하중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중의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변형률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자, 변형률은 말 그대로 변형되는 양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train이라고 하는데요. 자, 재료가 힘을 받을 때 늘어나는 또는 줄어드는 비율, 즉 단위 길이당 변형량을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변형률은 자, 입실론이라고 하는데 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변형률 입실론은 자, 초기 길이분의 나중 길이 빼기 초기 길이, 즉 변형된 길이입니다. 변형 길이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 변형량 퍼센트가 나오고요. 그냥 곱하기 100을 하지 않으면 변형률이 나오게 됩니다. 초기 길이를 L0라고 하고요. 변형된 길이를 자, 델타 L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또는 그냥 나중 길이에서 초기 길이를 빼면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양쪽으로 인장 하중을 발생을 시키겠죠. 초기 길이 L0에서 양쪽으로 잡아 당기는 인장 하중을 발생을 하면 요만큼의 변형된 길이가 생깁니다. 이 델타 L이 되겠죠. 또는 L에서 L0를 빼도 델타 L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번에 보면 10편의 표준거리가 40mm이고요. 지름이 15mm일 때 최대 하중이 6kN에서 10편이 파탄되었다고 하면 연신율은 몇 프로인가? 연신된 길이는 10mm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가지 함정인 숫자도 나오고 문제에 꼭 필요한 데이터들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식을 적어 놓습니다. 변형률 입실론은 자, 초기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보면은 초기 길이는 10편의 표준거리가 40, 요게 초기 길이가 L0가 되고요. 변형된 후의 길이는 모르겠지만 자, 연신된 길이, 즉 늘어난 길이가 10mm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델타 L이 되겠죠. 그래서 변형량 입실론은 초기 길이가 40이 되고요. 자, 변형된 길이가 결국에는 10mm가 늘어났죠. 자, 이게 변형률이 되고요. 여기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 변형량이 됩니다. 그래서 자, 계산해 볼까요? 요거 두 개가 없어지고요. 100을 4로 나누면 자, 결국에는 25%가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연신율은 25%. 즉 그러니까 초기 길이가 40mm였는데 나중에는 50mm로 늘어났겠죠. 초기에는 40mm짜리를 양쪽에서 잡아 당기니까 50mm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료가 있을 때 지름이 15mm고요. 그런데 이 지름은 문제를 푸는 것과 상관이 없죠. 초기 길이가 40이었습니다. 자, 40mm였고요. 양쪽으로 잡아 당겼습니다. 인장 하중이 6kN, 자, 6kN으로 잡아 당겼을 때 나중에 그러면 이게 40에서 자, 50mm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신된 길이가 10mm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형률을 알아봤고요. 자, 기계 요소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자, 응력 구하는 문제입니다.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자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응력을 계산하는 건데, 자, 응력은 재료에다가 압축이나 인장, 굽힘, 비틀림 등의 하중, 즉 힘, 외력을 가했을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이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응력은 A분의 F, A는 단면적이 되겠고요. F는 하중 또는 힘이 됩니다. 책에 따라서 A분의 F 또는 A분의 P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P는 파워의 약자겠죠? 그래서 이 단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각 기둥을 위아래로 하중 F로 인장 응력으로 늘립니다. 그랬을 때 응력은 A분의 F가 되는데, 사각 기둥이면은 단면적은 계산하기 쉽습니다. 가로 길이가 A고요. 예를 들어서 세로 길이가 B라고 했을 때 단면적 A는 A 곱하기 B가 되겠죠. 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원기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기둥을 위아래 인장 응력으로 잡아 당겼을 때 지름을 D라고 해보겠습니다. 지름은 디아메터죠. 그랬을 때 단면적 A는 얼마인가? 우리 기계 과목에서 보통 반지름보다는 재료에 지름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분의 파이 D 제곱입니다. 4분의 파이는 원주율 3.14가 되겠죠. 원주율 곱하기 지름의 제곱을 단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파이 R 제곱과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R이라는 것은 레이디우스, 즉 반지름을 의미하겠죠. 파이 R의 제곱과 4분의 파이 D 제곱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름은 2배의 반지름이 되겠죠. 또는 반지름은 2분의 지름의 반틈이 되겠죠. 마찬가지죠. 반지름은 여기 중심에서 또 반지름, 여기까지가 반지름 아래 되고요. 지름은 전체의 지름이니까요. 2배의 반지름은 지름이고. 그래서 이것을 R에다가 2분의 D를, R은 2분의 D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과 파이 R의 제곱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 원기둥일 때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해서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8kN의 인장 하중을 받는 정사각봉의 단면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이 5MPa이다. 이 정사각봉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물론 단위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일단 단위를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뉴턴이 있고요. 킬로뉴턴이 나옵니다. 자, 킬로라는 것은 10의 3승 뉴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로뉴턴이 나오면 뉴턴에다가 10의 3승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킬로뉴턴은 쉽게 생각하면 1000뉴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메가라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1메가뉴턴은 10의 6승입니다. 킬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5개를 해주면 되겠죠. 10만 뉴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콤마를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킬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이 됩니다. 문제에 5메가파스칼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메가파스칼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1메가파스칼은 1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위 환산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뉴턴과 밀리미터로 바꿔줘서 1메가파스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공식을 적어줄게요. 자, 뉴턴은 단면적 분의 힘 F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 여기 응력은 5메가파스칼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자, 응력은 5메가파스칼은 자, 힘은 얼마입니까?
8kN이 나옵니다. 8kN이기 때문에 자, 킬로뉴턴은 뉴턴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8000뉴턴이 되겠죠. 단위는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게요. 8000뉴턴 나누기, 자, 이게 원형 봉이 아니라 정사각 봉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한 변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 곱하기 x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을 써주면 여기서부터는 산수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x제곱을 이항을 해서 나누게 되면은, 자, 결국에는 x는 정사각봉의 한 변의 길이는 40mm가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40mm. 자, 이렇게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만 나오면 찍어버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식만 알고 대입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번에 축 방향으로만 정하중을 받는 경우 50kN을 지탱할 수 있는 훅 나사부의 바깥지름은 약 몇 밀리미터인가 라고 했습니다. 허용 응력은 50N/mm 제곱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여기 적었습니다. 자, 응력은 A분의 F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허용 응력이 얼마입니까? 50N/mm 제곱입니다. 뉴턴과 밀리미터로 다 단위를 한산해서 적어주면은 단위를 굳이 적지 않아도 다 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응력은 50이기 때문에요. 50을 적고요. 하중, 즉 힘부터 적어볼까요? 나사부에서 받는 하중이 50kN입니다. 그래서 50kN이기 때문에 뒤에 공 3개를 더 붙여줍니다. 5만 뉴턴이 되겠죠. 5만 뉴턴 나누기. 단면적 A는 저희가 바깥지름을 모릅니다. 바깥지름을 D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전에 지름은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이 D 값을 구하는 겁니다. 파이는 3.14이기 때문에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면 되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은 자, 요런 계산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1분의 4는 분의 2분의 3이다. 이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이렇게 해서 3분의 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파이 D 제곱분의 4 곱하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D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바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D는 자, 루트 자, 4 곱하기 5만 나누기 파이 곱하기 5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약분을 먼저 해주고요. 요거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자, 4000이 되겠네요. 4000 나누기 파이의 루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도 계산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산기 항목에서 공학용 계산기를 나타내면은 자, 루트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또는 자, 계산을 하면 4000 나누기 파이를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자, 계산기 넣고 두드리면 대략적으로 뭐 1700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루트이기 때문에 두 번씩 곱해보면은 제일 유사한 45mm. 자, 이것이 바깥지름, 나사부의 바깥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적고 공식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치값들을 대입해서 산수 문제처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출 유사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계요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